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허리 제가 좀 아파서 방송도 못하고 그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제가 허리 통증도 좀 풀 겸 북한강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걷는데 오르막길이 나타났어요. 무척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왼쪽 허리 골반 부위가 무지 아파서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그냥 다시 돌아갈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오르막길이었어요. 그 오르막길을 다 오르고 나서, 억지로 참고 오르고 나서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는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아픈 게 전혀 고통이 없었어요. 아마도 내리막길에 소용되는 근육과 오르막길에 소용되는 근육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좀 우리 사는 것도 이러한 일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하지만 건강해야 하고, 또 항상 머리가 정신 건강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해서 이러한 것에 일희일비할 일이 없는 게 좋다는 것, 그것이 맞겠죠.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출근들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지금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변호사죠. 지금 아마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상당히 저를 좀 거슬리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추미애가 벌레소년이라는 우리 친구가 좌파들의 어떤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랩송을 올리고, 또 지금 좌파들의 어떤 아픈 구석을 찌르는 이야기들을 여러 동지들께서 SNS나 이런 곳에 올리는데, 그것을 싸잡아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추미애가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 추미애가 과연 그것을 고소를 했나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서 벌레 소년을 고소를 했는가, 실질적으로 연락이 왔는가, 저는 그 부분을 몰라요. 근데 아마도 저는 실질적으로 고소가 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고소를 했으면 나 고소당했어 하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텐데, 물론 있었나?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는 벌레 소년이나 이런 것은 아마 그 벌레 소년의 그 랩송이나 이런 것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러한 특정한 유명하게 된 사람을 고소를 하겠다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일반 순진한 국민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이 있죠. 예, 아마 일반 국민들, 순진한 국민들은 그러한 소리를 들은 이후에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전파를 한다든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고소와 고발에 연관이 되어서 법정으로 가서 어떤 조치를 당한다라면, 일단 법정 가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냥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도 수고스러운 일인 게 맞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벌금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벌금이 아무리 적어도 100단위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100단위 이상 되는 벌금이나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도 일반인으로서는 엄청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미애가 정말로 벌레 소년을 고소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고소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좌빨이라든가 좌파라든가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그들이 진짜 그게 아닌가, 긴가를 밝혀내야 되는 그거 자체가 어려운 거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주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회를 이끌고 간다라는 공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가 전대협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나 명예훼손이야. 그러면 전대협 출신이 아닌 걸 증명을 해내야죠.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에? 자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 예전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자칫 잘못하면 법정에서 그 일로 인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걸 활동했다라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증명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자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행태를 저는 인지현 변호사가 굉장히 괜찮게 봤었거든요. 물론 애국당에 가기 이전에, 대한애국당에 가기 이전에 저는 인지현 변호사를 굉장히 괜찮게 봤었고요.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분은 순수한 분보다는 순진한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순진한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러한 식의 멘션을 날릴 이유가 저는 적다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착하다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해당 기준이 되지를 못해요. 착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 자체로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러한 평가는 하기가 힘든 거라고. 왜? 착한 사람은 언제든지 악한 사람한테 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착한 사람이 악한 어떤 의도에 휘말려서 이용을 당한다라면 그건 악의 협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인지현 변호사가 순수한 사람들은 이용을 잘 안 당하죠. 당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을 때 전 인지현 변호사가 이 글을 올린 것은 그렇게 온당치가 않다라고 봐요. 떳떳하고 당당한 글이 아니다라고 봐요. 누구를 고소를 했는지를 써야 적시를 했는 게 맞고요. 특정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해왔다라면 그것에 대한 누구를 조치를 했는지를 적을 것이고, 앞으로 누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를 저는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지도 분명히 밝혔어야 됐다라고 봐요. 친중이면 친중이라고 한 것에 대한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을 고소를 해놓고 다 같이 뭉뚱그려서 친중에 관련된 고소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말인 것인지, 저는 이게 분간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친중이라고 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아까 추미애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고소하세요. 그리고 인지현 변호사께 제가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늘 방송에서 조원진 의원이 뭐 친중이다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친중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공인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에 관련한 그러한 이야기처럼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이야기하다라고 요구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면 돼요. 나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왜? 그것이 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되고, 또 중국이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나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 돼요. 왜 그것은 대중 앞에서 기자를 불러놓고 회견을 하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대처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제가 이러한 저러한 경로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만이 모여 있을 때, 그들만의 회의 때는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만인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회견을 열어서 하라는 거죠. 본인이 정말 그렇지 않다라, 본인의 의견을. 그리고 만약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나고 싶다라면 떳떳하게 말하세요. 왜 그것을 못하는 거지? 그걸 못하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박을 받는 거, 논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저도 제 방송에서 그 조원진 의원이 친중하는 것 같다, 조원진 의원이 중국을 좋아하는 것 같다, 친중 인사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 채널 파이레이터 채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정말 인지를 하고 이것이 고소가 성립이 된다라면 그렇게 특정인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왔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거명을 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공당의 대변인이라든가 공당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좌파들이 그리고 우리 보수의 입을 막기 위해서 했던 행위, 정말 지들은 할 말 다 하고, 예?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니 뭐니 하면서 온갖 그 음해와 그 정말 우리가 귀를 씻어야만 할 정도의 그런 잔인한 그 이야기와, 또 눈을 씻어야 될 정도의 잔인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좌파들에게 대해서 그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뼈아픈 사실,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걸 고소를 한다라고 추미애가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인지연 변호사가 한 행위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정말 저는 이게 굉장히 서글픈 게, 지금 인지연 변호사가, 인지연 대변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서글픈 게, 아니 좌파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어? 좌파식으로 언론에 이거 뭡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금 막으려고 드는 거야? 아니 공당의 대표와 공인에게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지 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냐고요.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냐면, 예전에 인지연 대변인이 페이스북 활동을 활발히 할 때, 지금도 하겠지만 부정투표에 관련되어서 앞장서서 그것을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의욕적으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당시에 저도 제일 그 의견에 꽤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빠르게 찬성을 하고, 또 저 또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자료들을 올리면서 나도 고소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고소가 안 됐어요. 고소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고소했던 사람들은 알고 보면 거의 자기들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살을 찌르거나 자기 뼈를 쳐서 어떤 일을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죠. 그러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자기네 편에 대해서만, 자기네 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고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기네 편,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겠지. 그리고 나서 정말 크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부정선거 대책위원회 정창화 목사라고 계시죠? 정창화 목사님이 기자회견 하는 것도 제가 찍어서 10만 이상 터졌거든요, 조회수가. 그 사람들 고소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고소 못해. 그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이거 고소하기 힘든 거란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거. 그런데 이걸 들고 나와서 지금 일반인들, 보통 물정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게, 저는 진짜 저분한테 실망하는 거죠. 이제는 저는 아주 실망의 도를 넘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 이야기 여러분 하겠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사세요.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올바르게 하십시오. 누구 편을 들고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삐뚤어지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일반 대중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합니까? 잠시 여러분 머리 아프고 눈 아픈 이야기 했으니까 눈 정화하고 넘어가죠. 예, 기철군인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정신을 맑고 눈을 맑게 씻는 사진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기철이 좀 어렸을 때. 이런 거 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죠?
이 장면은 목욕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복잡 미묘한 싫은 과정을 거치고 정말 싫었어. 목욕을 하고 나니까 싫었어. 그런데 왠지 기분은 좋아. 그런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을 지금 그 자기 포즈로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고양이 마음까지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친구는 경주라고 하고요. 요 아이의 이름은 경주예요. 예쁘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를 아주. 요 인간이 무엇을 하나. 야, 가서 빨리 밥이나 덜어놔. 요거는 조금 어렸을 때 제 발 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 포스 있는 사나이의 모습은 보시고 가셔야 돼요. 포스 있는 우리 이 친구는 기영이라고 하고요. 포스가 있죠? 네.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야기 할게요. 제가 여러분 지루할까봐 너무 또 정서적으로 소리 높이고 머리 아픈 이야기 하는 거 꼭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무서운 이야기 아니고요. 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터져 나왔죠. 네.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요. 북한과의 어떤 지금 펼쳐질 일들은 가치 있는 전쟁이다. 북한과의 하는 전쟁은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면 가치가 있는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제 방송을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왔던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등지고 놓을 수 없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키고 또 실현하고 있는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을 지금 보람을 주고 있는 그 지역이 동북아 지역이다라. 그리고 또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인류에 관련한 보편적인 인류에 그러한 미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린지 그레이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이 지금 전쟁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는 장기적인 안정과 국가 안보 이거 좀 달라지네.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제가 이거 조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못하는 그 아주 큰 이유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가치에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잃고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만약에 적화가 되는 그러한 모양이 나타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에 대해서 인권과 그리고 또 전체주의 국가와 싸워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아주 큰,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또한 우리 국민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은 정말 긍지를 가지고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무궁무진하게, 정말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또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린지 그레이엄이 이야기한 가치는 장기적인 안정과 또 자신들 국가 안보를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었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레드라인을 그었는데 그것이 결코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레드라인을 그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건의 흐름을 이야기해 나가고 또 각 정치인들이 점층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그 강도가 세워지다가 이제는 그 명분을 완전히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야기한 건 정당화 쪽인 거죠. 얼마 전에 어저께죠, 그저께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러한 것은 헤더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 그 화학 무기를 만드는 물질을 지금 북한이 시리아로 보냈다. 이러한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옳아.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0% 맞아. 이건 해야 돼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명분을 완전히 정당화시켜서 정당화시킨 다음엔 뭐가 되나요, 여러분? 명분을 정당화시키고 난 다음에 행하는 그 조치는 뭐예요? 내가 쟤를 때려야겠어. 때리는 게 맞아. 분명히 맞아라고 했으면, 거기까지 마음을 굳혔으면 그 다음엔 주먹이 나가는 거죠. 뭐. 주먹이 나가는 거겠죠, 주먹. 그래서 지금 그 주먹이 바로 진짜 완전히 주먹을 뻗기 직전인 그러한 상황에 지금 왔다라는 거.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미국 내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유추를 해봐야죠. 잠시 후엔 주먹이 날라오겠구나. 어떠한 형태이든지 주먹이 날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 주먹은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물샐 틈 없이 북한에게 그 공급되어지는 어떤 그 기름이라든가 물자를 틀어막고 돈줄을 틀어막으면 북한이 스스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많이 이야기하셨죠. 북한에서 심상치 않다. 북한에 뭐 유리저정소가 터졌네, 뭐 그리고 또 뭐죠? 정유공장이 터져서 불이 났네, 몇 날 며칠을 탔네. 그것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사실로 밝혀졌어요. 응? 사실로 밝혀졌어.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그거 외에 중요한 정황, 지금 북한이 완전히 혼에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 정유공장이 불탔다라는 것은 원유를 들여와서, 지금 북한이 원유를 들여오잖아요. 밀무역을 해서라도 원유를 들여왔어. 그런데 그 원유를 정제를 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뭐 항공유도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포인트가 여기서 있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그 무역 제재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적발했던 게 뭐죠? 위성 사진을 동원해서, 또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 애들이 북한 애들의 무역선들을 그 잡을 때 주로 잡았던 게 뭡니까?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요거 요 좀 전에 지나갔던 캐나다의 잠수함이고요. 캐나다의 잠수함까지 지금 동원되어서 북한의 물자를 거래하고 그러는 것을 감시하는 것에 나섰죠. 이거 캐나다 잠수함이 동원된 거는 근 50년 만입니다. 이게 그 캐나다 잠수함이고요.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희한한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안 여기 있다. 캐나다 잠수함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희한한 이름이었어요. 희한한 이름. 근데 이게 캐나다 잠수함 배치됐던 거고요. 그럼 지금 완전히 물샐 틈 없이 그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북한이 완전히 핀치에 몰렸다라는 중요한 포인트야. 응? 지금 여러분 북한이 정유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해상에 나아가서 그 제3세계 선적으로 되어 있는, 물론 짱깨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거의 짱깨들 거죠. 짱깨들이 국적 세탁해갖고 운영하는 그런 그 선박들인데, 그 선박들을 공해상에서 만나갖고 넘겨받는 기름이 뭐냐고.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어? 사페레님 뭐죠? 올리브님 뭐죠? 개삐양님 뭐죠? 딸기 쉐이크님 뭐죠? 여기서 포인트는 원유가 아니야. 원유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원유가 아니다라는 거. 이미 정제가 끝나서 사용이 되어지는 어떤 사용되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처가 뚜렷한, 사용되는 그 용처가 뚜렷한 기름이라는 거지. 가령 뭐 경이면 경유, 등이면 등유,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원유가 들어오기가 힘든 측면도 있고, 원유가 들어오기 힘든 측면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가공이 끝난 기름을 북한이 원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정유시설이 불타버렸잖아요. 정유시설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그 정말 탱크에 소용된 장갑차에 소용될 기름이면 기름,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게 될 거고,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북한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기름이 이제는 정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떤 건물에 불이 꺼져가듯이 하나씩 꺼져갈 겁니다. 북한의 어떤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가 군수에 관련된 부대도 기름이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는 부대가 생길 거고요. 군부대도 기름이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는 부대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군부대는 아예 기름이 보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상황이 전멸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지금 그 북한이 몰려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문재인 패거리들이 얼마 전에 그 평양 올림픽 때 그렇게도 기름을 싸잡아서
우리가 금강산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정말 기름을 뭐 10,000리터든 20,000리터든 30,000리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겨우 맥시멈으로 잡아서 30,000리터라고 하더라도 겨우 그걸 가져다 주려고 그 난리,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겨우 만 단위, 10,000리터, 몇십만도 아니고 만 단위의 그러한 기름을 10,000리터, 20,000리터, 30,000리터 이러한 단위의 기름을 가져다 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정말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경보호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찾기 어렵네요. 여러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북한 애들 단속하는 그 장면 찾으려고 지금 여지까지 뒤져봤는데요. 그거 도대체 어디에 놨노? 여기 있다. 엉뚱한 데 놨네요. 이때도 과연 원유를 줬겠느냐? 원유는 만주와 북한의 국경에서 송유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짱깨 놈들이 뭐 그거 주고 싶으면 못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거기에서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면.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고삐를 죄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정한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진다라면 반드시 북한을 작사를 내겠다, 물고를 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미국은 또 한 가지는 그걸 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시기가 지금 미국의 어떤 조치들이 먹혀 들어가면서 이 시간이 굉장히 또 약간은 불명확해지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의 제재가 지금 폭발적으로 북한에 먹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막 미국의 슛이, 미국의 펀치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북한에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물론 공격한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공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재론을 해볼 필요는 없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시기가. 왜냐하면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길지는 않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길지 않을 거예요. 길어봤자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장 좋은 시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요. 정말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랑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녹음이 우거지면 대한민국은 베트남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정글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이.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미국이 끝을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더 걱정이죠. 예. 이게 아주 이제는 피를 말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제일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이건 뭐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한 거겠죠. 지금
미국에서 155mm 포탄의 주문을 그 그러니까 작년에 8배를 해놨단 말이에요. 8배. 어? 거기다 스마트탄 같은 경우도 스마트탄의 그 보유량 같은 경우도 몇 발이더라. 그것도 몇십 배를 지금 해놨죠. 예. 지금 이미 스마트탄 같은 경우에는 다 생산을 해갖고 치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다 잘 적재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옮겨놓은 상태죠.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 양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라크 전에 썼던 거에 몇 배라는 거야. 몇십 배, 얼마지? 몇십 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10배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는 물량을 해놨다라는 거. 예,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 넘어가면요. 미국의 군수산업이, 이거는 좀 그 논점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적절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불만이 나중에 미국의 군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 재고량을 그대로 쌓아안고 간다라면. 그죠? 더 이상 생산을 못 하잖아. 지금 이빠이 생산을 해놨기 때문에, 잔뜩 생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군수산업이 당장 내년 후년서부터는 안 돌아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가장 강력한 어떤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 반드시 북한을 때릴 수밖에 없는 아주 경제적인 논리인 거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미국의 군수복합 그 산업체들이 불평불만이 폭발할 거라는 거지. 응? 야, 니들 말 듣고 맨날 맞장구 쳐갖고 해놨는데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토마호크 갖다가 점심 반찬으로 해먹으리? 155mm 포탄 직원들에게 한 발씩 나눠줄까? 월급 대신 그걸로 나눠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죠, 미국 정부는. 거기에다가 지금 메리베스 롱 전 국방부 차관보가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미국 정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선동하고 나섰다 그래야 되나? 이분이 그 부시 정권 때 부시 때 부시 대통령 그때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거든요. 이 기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국 정부에 이게 한국 정부에다 한 거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자꾸만 헷갈리는데 한국 정부에 북한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그 전언을 말을 전했고요.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메리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다. 롱 전 차관보는 1일 미국의 소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다 넘었고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 단계는 지났다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본과도 안보 미사일 협력을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메리베스 롱 미 국방부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도 국방부 정책 차관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랍니다. 미국 내의 첫 여성 국방부 차관보이기도 했고요. 이러한 말을 지금 그 전 국방부 차관보가 대한민국에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 기사를 볼 때 앞기사를 보고 이렇게 머릿기사만 봐갖고 누구에게 했는지를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다 한 이야기였군요. 요건 아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한 말을 제가 이거 로이터 통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라온 건데요.
거기에 가면은 지금 떠 있죠. 이 기사가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린지 그레이엄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다라는 그 의미에서 로이터 통신 들어가서 이미지를 캡처해서 온 거고요. 요거는 또 다른 기사인데요. 요것도 로이터에 나온 거예요. 로이터에.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에 관해서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진핑이 황제가 되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접한 트럼프가 날린 말인데, 예전에 제가 트럼프가 시진핑의 그 황제 등극에 대해서 모종의 서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꽤 됐죠. 벌써 한 두세 달 됐나? 한 석 달 됐나? 그때 시진핑이 전인대를 하기 직전에 시진핑의 최측근들이 그 홍콩의 모처에서 트럼프의 최측근, 그 당시에 최측근이었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걔 누구지? 트럼프의 최측근을 홍콩의 모처에서 만났어요. 그 시진핑이 보낸 특사죠. 특사가. 근데 그 만난 사건이 여러 사람들은 그걸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시진핑이 그 트럼프의 측근을 자신의 특사를 보내서 만나게 한 것은 반드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것일 것이다. 트럼프에게 봐달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가 눈 감아 다오. 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시진핑의 비리가 연일 폭로가 되고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튀었죠. 중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재벌이 미국으로 튀었어요. 시진핑 측근과 시진핑에 대해서 그 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중국의 재벌이 미국에 튀어서 미국의 CIA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시진핑을 까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전인대를 통해서 자기가 황제에 올라가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트럼프가 용인을 한다라면 어떠한 충격적인 뉴스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황급히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물론 굴욕적인 거죠. 형님 봐줘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홍콩의 모처에서 만나고, 트럼프는 저는 굉장히 재밌는 카드를 주게 되었다라고 본 거죠. 팩감인데 완전히 트럼프한테 유리한 팩감을 하나 주게 된 거죠.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시진핑이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트럼프에 대해서 고분고분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었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그리고 나서 시진핑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신이 다시 다음 임기를 이어가는 게 수월하게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아예 자신들의 어떤 공산당 조문에서 임기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자기가 종신 황제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디딤돌을 그때 이미 놓았다라는 거죠.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쉽게,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은 또 트럼프를 까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까냐고 하냐면, 트럼프가 시진핑의 영구집권이 부러웠나? 시진핑의 영구집권이 부러웠나?
점점점점.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한번 해보자. 이따위 말을 했다. 뭐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트럼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은 정말 비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게 나라냐? 저게 대국이냐? 그러면서 아마 시진핑에게는 머리가 나쁜 시진핑은 아우 트럼프가 정말 그 나를 좀 띄워주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과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면 저게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저게 CR이나 먹히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걸 보았을 때 명백하게 그러한 미국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명백하게 비꼬고 조롱하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비꼬고 조롱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머릿기사를 저 따위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정말 시진핑에 대해서 대단한 일이다. 그게 가능했다니. 그가 평생 대통령이라니. 뭐라고 했나요? 거기 보면은 제가 기사를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평생 대통령 뭐 라이프 프레지던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가 그랬었는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프레지던트 for life. 예? 사는 동안 뭐 대통령 계속 대통령이다. 예? 평생 대통령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생애 동안에 계속 대통령을 해먹는 뭐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는데 그걸 비웃고 조롱한 거지.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또 부러워했다라는 등 이따위로 머릿기사를 뽑는 게 참 한심한 거죠, 대한민국은. 저기 여러분 그 매니저님들 그 과도 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그냥 숨겨버리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선 넘어버리면 숨겨버리세요 그냥.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 언론에서도 표현을 한 게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시진핑을 찬양했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해요. 좀 골 때리는 거죠. 제가 그 지금 로이터에서 로이터에서 그 부분 그 짧게 트럼프의 그 말을 갖다 그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집권당의 대통령 임기 제한 철회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라. 에? 찬사를 보냈다. 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찬사를 보냈다. 요렇게 딱 뒷부분 그게 어떠한 의미였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찬사를 보냈다. 요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평생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 요런 식이에요. 보도 내용이.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전에 누네스 메모 있었잖아요. 누네스 메모. 아우 또 머리 아프다. 이게 누네스 메모 나오면은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누네스 메모 나오면은 이게 골치 아파. 근데 누네스 메모 보도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누네스 메모가 뭐냐면 그 미국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인 누네스 정보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 의원이에요. 누네스가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메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청문회 같은 걸 했겠지, 지네들끼리 그 안에서. 거기서 이제 그 사실 팩트들을 추려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게 정말 엉터리다, 엉망진창이다. 다시 말해서 가짜, 엉터리,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을 해서
대선 당시 트럼프 미국의 대선 당시에 트럼프 캠프를 도청할 수 있게끔 하는 영장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통신감청을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판사에게 조작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 트럼프 캠프를 도청할 수 있는 영장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FBI가 트럼프 캠프를 대선 기간 내내 도청을 하게 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자료, 즉 누네스가 이야기하는 그 조작된 자료라는 게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은 MI6라고 있죠. MI6.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임스 본드가 활약을 했던 그 정보기관이죠. 네. 그 MI6에서 활동을 했던 퇴역한 정보원이 작성을 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자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자료가 영국의 퇴역한 MI6 정보원이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그 영장을 얻어낸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영장을 얻어낼 때 이 영장을 얻어낼 때 그 MI6 정보원한테 이 영장을 얻어낼 때 민주당이 얼마를 지불했냐? 돈을 한 1200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걸 샀대요. 그 자료를. 민주당이 그 자료를 1200만 달러를 주고 산 거야. 왜? 이거 트럼프에게 굉장한 타격을 입힐 수 있겠다, 이 자료면. 민주당이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대선 기간 동안에 온갖 그 협작질을 해대는데, 미국에서 트럼프의 어떤 자료를 뒤져봤겠지. 트럼프에게 타격을 입힐 만한 어떤 그 자료를 생산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 구미에 맞는 자료가 있다라고 영국의 그 MI6 정보원이 접근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여기 자료 있어. 나한테 자료 사. 내가 트럼프 박살을 내줄게. 나한테 그 자료가 있어. 트럼프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매춘부하고 벌거벗고 노는 장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나한테 있어. 그리고 그 자료가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한테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푸틴에게 꼼짝 못할 거야, 앞으로. 막 그 매춘부가 트럼프 위에서 벌거벗고 쉬야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 나한테 있어. 완전히 변태야, 얘네들.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너네가 나한테 사면은 정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거야. 트럼프가 앞으로 푸틴한테 꼼짝 못해, 이것 때문에. 푸틴한테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라고 사기를 친 건지 안 친 건지는 몰라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자료를 민주당에서 힐러리 캠프에서 이 자료를 1200만 달러 이상을 주고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를 깐 거죠.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깐 거야. 그리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제출을 해서, 연방 판사에게 제출을 해서 FBI로 하여금 트럼프 캠프를 계속해서 도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가서 빨가벗고 놀았다라는 그러한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걸 제출을 해서 연방 판사에게 트럼프 캠프를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영장을 FBI가 발부를 받고, 그 발부받은 영장을 기반으로 해서 FBI는 트럼프 캠프가 대선 내내 활동을 하는 것을 다 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죠. 트럼프가 그걸 뚫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 어마어마한 공작을 뚫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시진핑에 관련된 그 보도를 미국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똑같다. 이 새끼들 행태가. 여지까지도 진실은 감춘 채 이렇게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 언론도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뭐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를 독재를 찬양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요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은 좌파 애들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그 정말 무덤 파고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짓되고 조작된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대로 안 알려서 지금 한국은 트럼프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데요. 지금 미국은 좌파 애들, 민주당 애들이 박살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똑같아. 예전에 박근혜 정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부 내에 곳곳에 틀어박힌 그 좌빨 인사들 때문에 잘 안 됐잖아요. 좌파 인사들이 협조를 잘 안 해갖고 개혁이 지지미진했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FBI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각 행정기관에 짱 박혀있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트럼프가 곤혹스럽고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중요한 건 트럼프는 완전한 팩트를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조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반개혁 세력들을 조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추진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게 정말 무슨 코뿔소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정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미국 내의 권력기관들을 하나하나 조져서 쓰레기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점에 지금 누네스 메모가 터진 거예요. 누네스 메모가 터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FBI의 그 반개혁 세력들도 싹 정리가 될 것이고요. 지금 발칵 뒤집혔다니까. 힐러리에게 동조를 했던 FBI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애들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도 발발발발 떨고 있고요. 트럼프가 왜? 특검 추진하고 있거든.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고 지금 트럼프가 방방 뜨고 있어. 왜? 명백하게 조작으로 드러났는데 누구에게 명분이 있고 누구에게 지금 그 힘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특검 가자. 이제는 반특검이지. 기존의 누네스 메모 이전에는 트럼프를 잡기 위한 특검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식들이 트럼프를 잡으려고 그 이용했던 자료가 조작으로 다 밝혀졌단 말이야. 누네스 문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역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트럼프를 잡으려고 했던 특검과, 그리고 힐러리와 오바마를 때려잡겠다라는 특검을 지금 그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 트럼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 된다, 나중에 될 거예요. 그거 아마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발칵 뒤집히겠죠. 트럼프에게 힘이 더 실리겠죠. 김대엽하고 똑같아요. 김대엽 사건 때. 이게 지금 참 진짜 웃긴 거예요. 그 민주당이 퇴역한 MI6 공작원으로부터 사들인 그 자료, 그리고 그게 전개돼 갖고 터트리고 이용해 먹는 그런 과정이 옛날에 이회창 때 김대엽이 했던 짓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딱 틀린 게 있죠. 정말 틀린 게 없어. 그런데 틀린 게 없는 게 뭐죠, 여러분? 응? 틀린 게 없는 게 뭐가 있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미국인들과 우리하고 또 다른 점이기도 해요. 같은 좌파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인과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나. 어떤 게 다르죠? 미국의 힐러리,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돈을 줬어. 그 자료를 사면서 돈을 줬다고.
그 자료가 어찌 됐든 간에 트럼프를 때려잡는 가치가 있다라면 돈을 줬다고, 돈을.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김대업이한테 어떻게 했죠? 한국의 좌파는 김대업이한테 어떻게 했어?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의 좌파들은 김대업이한테 돈을 버렸죠. 먹버했죠. 먹버. 먹버했지. 먹버. 그게 그게 미국 좌파하고 미국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다른 거야. 아,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더 독해. 더 징해. 더 쓰레기야, 쓰레기. 이거 씨. 미국 애들은 돈 줬다니까. 그래도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 아이고,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웃음이. 아이고 참. 여러분 오늘 휴일 주말에 제 방송에서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잘 쉬시고 내일 또 각자 맡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보수가 건전한 가치와 건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좌파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어? 좌파식으로 언론에 그 저기 뭐야, 이거 뭡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금 막으려고 드는 거야? 아니, 공당의 대표와 공인에게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지 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냐고요.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냐면 예전에 인지현 대변인이 페이스북 활동을 활발히 할 때, 지금도 하겠지만 부정투표에 관련되어서 앞장서서 그것을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의욕적으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당시에 저도 제일 그 의견에 꽤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빠르게 찬성을 하고, 또 저 또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제가 여러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자료들을 올리면서 나도 고소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고소가 안 됐어요. 고소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고소했던 사람들은 알고 보면 거의 자기들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살을 찌르거나 자기 뼈를 쳐서 어떤 일을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죠. 그러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자기네 편에 대해서만, 자기네 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고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기네 편,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겠지. 그리고 나서 정말 크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부정선거 대책위원회 정창화 목사라고 계시죠. 정창화 목사님이 기자회견 하는 것도 제가 찍어서 10만 이상 터졌거든요. 조회수가. 그 사람들 고소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고소 못해. 그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이거 고소하기 힘든 거란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거. 그런데 이걸 들고 나와서 지금 일반인들, 보통 물정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게, 저는 진짜 저분한테 실망하는 거죠. 이제는 저는 아주 실망의 도를 넘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 이야기 여러분 하겠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사세요.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올바르게 하십시오. 누구 편을 들고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삐뚤어지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일반 대중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합니까? 잠시 여러분 머리 아프고 눈 아픈 이야기 했으니까 눈 정화하고 넘어가죠. 예, 기철군인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 정신을 맑고 눈을 맑게 씻는 사진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기철이 좀 어렸을 때. 이런 거 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죠? 이 장면은 목욕을 하고 나서 복잡 미묘한 싫은 과정을 거치고 정말 싫었어. 목욕을 하고 나니까 싫었어. 그런데 왠지 기분은 좋아. 그런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을 지금 자기 포즈로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고양이 마음까지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친구는 경주라고 하고요. 요 아이의 이름은 경주예요. 누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를 저는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지도 분명히 밝혔어야 됐다라고 봐요. 친중이면 친중이라고 한 것에 대한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을 고소를 해놓고 다 같이 뭉뚱그려서 친중에 관련된 고소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말인 것인지, 저는 이게 분간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친중이라고 해서 고소를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아까 추미애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고소하세요. 그리고 인지현 변호사께 제가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늘 방송에서 조원진 의원이 뭐 친중이다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친중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공인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에 관련한 그러한 이야기처럼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이야기하다라고 요구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면 돼요. 나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왜? 그것이 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되고, 또 중국이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나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 돼요. 왜 그것은 대중 앞에서 기자를 불러놓고 회견을 하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대처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제가 이러한 저러한 경로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만이 모여 있을 때, 그들만의 회의 때는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만인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회견을 열어서 하라는 거죠. 본인이 정말 그렇지 않다라, 본인의 의견을. 그리고 만약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나고 싶다라면 떳떳하게 말하세요. 왜 그것을 못하는 거지? 그걸 못하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박을 받는 거, 논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저도 제 방송에서 그 조원진 의원이 친중하는 것 같다, 조원진 의원이 중국을 좋아하는 것 같다, 친중 인사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 채널 파이레이터 채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정말 인지를 하고 이것이 고소가 성립이 될 것 같다라면, 성립이 된다라면, 그렇게 특정인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왔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거명을 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공당의 대변인이라든가 공당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좌파들이 그리고 우리 보수의 입을 막기 위해서 했던 행위, 정말 지들은 할 말 다 하고, 예?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닥근혜니 뭐니 하면서 온갖 그 음해와 그 정말 우리가 귀를 씻어야만 할 정도의 그런 잔인한 그 이야기와, 또 눈을 씻어야 될 정도의 잔인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좌파들에게 대해서 그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뼈아픈 사실,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걸 고소를 한다라고 추미애가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인지연 변호사가 한 행위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정말 저는 이게 굉장히 서글픈 게, 지금 인지연 변호사가, 인지연 대변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서글픈 게 맞는가, 저는 그 부분을 몰라요. 근데 아마도 저는 실질적으로 고소가 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고소를 했으면 나 고소당했어 하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텐데, 물론 있었나?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는 벌레소년이나 이런 것은 아마 그 벌레소년의 그 랩송이나 이런 것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러한 특정한 그 유명하게 된 사람을 고소를 하겠다라는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일반 순진한 국민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그 사실이 있죠. 예, 아마 일반 국민들, 순진한 국민들은 그러한 소리를 들은 이후에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전파를 한다든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고소와 고발에 연관이 되어서 법정으로 가서 어떤 그 조치를 당한다라면, 일단 법정 가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냥 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도 수고스러운 일인 게 맞고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벌금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벌금이 아무리 적어도 100단위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100단위 이상 되는 벌금이나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도 일반인으로서는 엄청 그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미애가 정말로 벌레소년을 고소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고소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좌빨이라든가 좌파라든가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그들이 진짜 그게 아닌가, 긴가를 밝혀내야 되는 그거 자체가 어려운 거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주장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회를 이끌고 간다라는 공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가 전대협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나 명예훼손이야. 그러면 전대협 출신이 아닌 걸 증명을 해내야죠.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에? 자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 예전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자칫 잘못하면 법정에서 그 일로 인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걸 활동했다라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자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행태를 저는 인지연 변호사가 굉장히 괜찮게 봤었거든요. 물론 애국당에 가기 이전에, 대한애국당에 가기 이전에 저는 인지연 변호사를 굉장히 괜찮게 봤었고요.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분은 순수한 분보다는 순진한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순진한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러한 식의 멘션을 날릴 이유가 저는 적다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착하다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해당 기준이 되지를 못해요. 착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 자체로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러한 평가는 하기가 힘든 거라고. 왜? 착한 사람은 언제든지 악한 사람한테 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착한 사람이 악한 어떤 의도에 휘말려서 이용을 당한다라면 그건 악의 협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인재원 변호사가 순수한 사람들은 이용을 잘 안 당하죠. 당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을 때 전 인재원 변호사가 이 글을 올린 것은 그렇게 온당치가 않다라고 봐요. 떳떳하고 당당한 글이 아니다라고 봐요. 누구를 고소를 했는지를 써야 적시를 했는 게 맞고요. 특정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해왔다라면 그것에 대한 누구를 조치를 했는지를 적을 것이고, 앞으로 예쁘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를 아주, 요 인간이 무엇을 하나, 야 가서 빨리 밥이나 덜어놔. 요거는 조금 어렸을 때 제 발 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 포스 있는 사나이의 모습은 보시고 가셔야 돼요. 포스 있는 우리 이 친구는 기영이라고 하고요. 포스가 있죠? 네.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야기 할게요. 제가 여러분 지루할까봐 너무 또 정서적으로 소리 높이고 머리 아픈 이야기 하는 거 꼭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무서운 이야기 아니고요. 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터져 나왔죠. 네.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요. 북한과의 어떤 지금 펼쳐질 일들은 가치 있는 전쟁이다. 북한과의 하는 전쟁은,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면 가치가 있는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제 방송을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왔던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등지고 놓을 수 없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키고 또 실현하고 있는,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을, 지금 보람을 주고 있는 그 지역이 동북아 지역이다라. 그리고 또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인류애에 관련한, 보편적인 인류애, 그러한 미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린지 그레이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이 지금 전쟁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는 장기적인 안정과 국가 안보, 이거 좀 달라지네.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제가 이거 조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못하는 그 아주 큰 이유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가치에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잃고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만약에 적화가 되는 그러한 모양이 나타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에 대해서 인권과 그리고 또 전체주의 국가와 싸워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아주 큰,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또한 우리 국민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은 정말 긍지를 가지고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무궁무진하게, 정말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또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린지 그레이엄이 이야기한 가치는 장기적인 안정과 또 자신들 국가 안보를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었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레드라인을 그었는데 그것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허리 제가 좀 아파서 방송도 못하고 그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제가 허리 통증도 좀 풀 겸 북한강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걷는데 오르막길이 나타났어요. 무척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왼쪽 허리 골반 부위가 무지 아파서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그냥 다시 돌아갈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오르막길이었어요. 그 오르막길을 다 오르고 나서, 억지로 참고 오르고 나서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는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아픈 게 전혀 고통이 없었어요. 아마도 내리막길에 소용되는 근육과 오르막길에 소용되는 근육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좀 우리 사는 것도 이러한 일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하지만 건강해야 하고, 또 항상 머리가 정신 건강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해서 이러한 것에 일희일비할 일이 없는 게 좋다는 것. 그것이 맞겠죠?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출근들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지금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변호사죠. 지금 아마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상당히 저를 좀 거슬리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그 추미애가 벌레소년이라는 우리 그 친구가 좌파들의 어떤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랩송을 올리고 또 지금 그 좌파들의 어떤 아픈 구석을 찌르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 그 동지들께서 SNS나 이런 곳에 올리는데 그것을 싸잡아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추미애가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 추미애가 과연 그것을 고소를 했나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전혀 그 들어본 바가 없어서 벌레 소년을 고소를 했는가 실질적으로 연락이